안녕하세요, 근양요입니다. 자, 오늘은 위메프와 티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위메프와 티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사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최근에 이제 위메프 사태가 좀 심각해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인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7월 12일이에요. 불과 2주 전 일인데요. 12일에 갑자기 위메프에서 상품권이 미지급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에이? 왜? 미지급 무슨 일 있지? 아이 설마 오류겠지 라고 처음에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진짜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눈치를 챘는지 이거 잠깐만 근데 이거 오류가 아닌 것 같아, 쟤네들 좀 문제 있다고 하던데 진짜 문제인가 봐 라는 식으로 의심이 확산되다 보니까 파트너사들이 딜을 취소하는 일이 생깁니다. 나 이제 니네랑 거래 안 하고 싶은데 그만하자, 됐어, 이제 고마워, 그동안 수고했어, 이런 식의 이제 흐름이 생기다 보니까 거래액 기준으로 하루에 200억 정도 되던 거래액이 7억까지 급감하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위메프와 티몬에서 안 그래도 문제가 있던 것들이 이 사태 하나로 일파만파 일이 커졌다라는 얘기고, 급기야 거래액이 급감하는 일까지 생겼다라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7월 22일이죠. 이틀 전입니다. 7월 22일에 직원들에게 비가 많이 오니까 재택근무하세요 라는 안내가 나왔고, 그래서 직원들은 그냥 집에서 비가 많이 온다고 재택근무를 하라고? 그래? 그럼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죠. 잠깐만, 재택을 하고 있는데 잠깐만, 회사가 이게 괜찮은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급기야 최근에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직원들이 과연 이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건가? 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될 정도로 상황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직원들도 동요를 하게 되고, 직원들이 동요를 하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대응도 못하게 되니까 위메프와 티몬은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회사와 직원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여기 있다면 우리 일상생활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 지금 여행 가려고 했는데 라고 해서 위메프와 티몬에가 돈을 줬던 사람들, 그리고 전자기기를 사려고 했는데 결제를 했는데 전자기기를 못 받게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 구조는 뭐냐면요, 이 위메프와 티몬 같은 경우에는 중개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사 A와 소비자 B를 만나게 하는 그런 중개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A라는 고객이 B라는 제품을 사겠다라고 이제 위메프나 티몬에서 누르게 되면은 이 제품이 인도되기 전에 약간의 시차를 두고 위메프에서 돈을 가지고 있게 되는 구간이 있는데요. 그 구간에서 만약에 돈이 위메프나 티몬에 묶여 있는 분들은 아마 좀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픈 상황에 내몰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위메프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돈이라는 관점입니다. 사실 위메프뿐만 아니라 위메프, 그리고 티몬, 그리고 G마켓, 옥션, 그리고 11번가, 이런 회사들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쿠팡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생각해보면은 쿠팡이 1등을 하나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처음에 이 회사들이 생겨났을 때는 이 회사들 중에서 어떤 회사들이 1등을 해서 이 시장을 다 먹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이 각각의 기업들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기업 가치가 올라갔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위메프와 티몬에게 니네들이 아직 돈을 못 벌지만 거래액이 이 정도 되니까 뭐 한 2, 3조 정도의 가치를 인정해 줄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니네 회사의 기업 가치가 2조에서 3조 정도 되니까 10% 나한테 줘라. 그러면 내가 2천억 투자해 줄게. 이런 식으로 투자가 된다는 거죠. 결국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돈이 들어가는데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많은 돈들이 이쪽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실 이 높은 기업 가치라는 표현은요, 다른 표현으로 쓰면 이렇습니다. 중복 과잉 투자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과잉 투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정도까지 돈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라는 거고요. 중복 투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이길 쿠팡한테만 투자하지 뭐하러 이렇게까지 다 투자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때 당시에는 누가 이길지 몰랐다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중복 과잉 투자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높은 가치의 중복 과잉 투자가 됐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중복 과잉 투자는 문제만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키워드는 경쟁이라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 과정에서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지 않고 그냥 어차피 1등할 쿠팡한테만 투자해 준다라고 얘기했다면 경쟁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쿠팡이 다른 회사들과 경쟁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이 오늘 밤에 무엇인가를 주문했을 때 내일 아침에 새벽 배송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누가 그런 미친 짓을 할까요? 사실 경쟁이 없었다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중복되고 과잉된 이 투자는 경쟁을 이끌어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으로 더 빨리 가게 만드는, 속도를 빨리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생각할 때 중복 과잉 투자는 일종의 필요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이에요. 이 경쟁이라는 구도 자체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집이 있다라고 해볼까요? 집 가까운 곳에 A라는 슈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B라는 곳에 이마트가 생겼어요. 그래서 좀 멀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가면 엄청 싸고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A라는 마트에 계속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B까지 가는데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이죠. 주차를 하기도 좀 힘들었고, 그래서 그냥 집 앞에 있는 슈퍼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 먹기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단어는 이거예요. 소위 말하는 전환 비용이라는 개념인데요. 즉 A 슈퍼와 B라는 이마트를 비교했을 때 A가 더 가까우니까, 여기까지 가는데 귀찮으니까, 여기까지 가는데 힘드니까, 많이 걸어야 되니까 라는데 전환 비용이 크기 때문에 A도 장사를 해먹고 살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위메프를 쓰고 여기에 쿠팡을 쓴다면 사실 여기서 여기로 전환되는 데 드는 비용은 회원 가입하는 정도, 그리고 결제 수단을 입력하는 정도가 아니면 거의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전환 비용이 낮으면 낮을수록 위너가 더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구조로 바뀐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는 더 많이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뭐 김치찌개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김치찌개 어떻게 만들어야지 찾아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김치찌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만든 영상을 보다 보니까 옆에 보니까 백종원 대표님이 하고 있는 영상이 옆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바꾸는데 비용이 어떻게 들죠? 이 전환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손가락 요겁니다. 여기 있는 거를 이쪽으로 옮기는 비용을 제외하면 비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1등이 다 먹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판은 아마 AI 시대가 되면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면 투자를 하고 계시니까 지금 보면 195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의 주가가 더 좋았는지 아니면 미국 이외의 주가가 더 좋았는지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미국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니프티 50라는 굉장히 유명한 버블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수준이 어느 정도 됐었냐면요. 1.8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1990년대까지는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닷컴 버블이 터졌고 2000년대까지는 1.3까지 올랐습니다. 여기가 닷컴 버블이었어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질 때까지 또 낮아지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요. 올라가다가 닷컴 버블 넘어서고 니프티 50도 넘어섰을 때가 코로나 때 넘어섰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3.0 정도 수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과정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수도 없이 많은 투자자들과 전문가들이 미국 너무 비싼데? 아니야, 미국 너무 비싸. 이러면서 미국 계속 더 비싸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건데요. 사실 저도 이 부분이 고민이 많았어요. 도대체 미국이 왜 이렇게 좋은 건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설명드린 이 구조 있잖아요. 돈이 이런 회사들에 잘 투자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경쟁이 공정해서 이 회사들 중에서 누가 이긴다면 그 회사가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래서 더 빨리, 어떤 나라들보다 더 빨리, 그리고 전환 비용이 없는 세상에서 그냥 그 자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리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에 제가 봤던 뉴스를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위메프와 팀원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중복 과잉 투자가 진행돼 있었다라는 건데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중복 과잉 투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구글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구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과소 투자하는 것보다 과잉 투자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과소 투자했을 때 생기는 리스크가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구글 입장에서도 만약에 투자하지 않아 가지고 경쟁에서 도태될 경우에 위메프나 티몬처럼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AI도 분명히 중복되고 과잉된 투자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어디쯤 있을까요? AI는 여기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 있을까요? AI는 여기 있을까요? 1번. 여기 있을까요? 2번. 아니면 다 온 걸까요? 3번. 여러분들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번 싸움은 과거에 위메프와 티몬 그리고 쿠팡이 경쟁을 통해서 뺏어오려고 했던 그 시장하고는 당연히 비교도 안 되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것을 놓고 하는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구글을 포함한 빅테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AGI라고 하는 범용 AI, 그래서 모든 부문에서 사람보다 더 잘하는 AI를 얻기 위함이고 이것을 얻었을 때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냥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위메프와 티몬의 사태를 통해서 이 사태가 일어났던 배경, 돈과 경쟁이라는 그런 배경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미국 주식이 왜 이렇게 좋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최근에 미국 대선과 관련된 노이즈가 계속되는 상황이고요. 이렇다 보니까 주식시장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구조 있잖아요. 이 구조는 어떻게 보면은 대선이라는 작은 이슈보다 훨씬 더 큰 사이클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한 2, 3개월 동안의 조정 구간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좋은 힌트를 얻으셨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잊지 마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